그래서 다시 여기 좀 얘기하면 이제 추가 떨어지니까 추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양만큼이 뭘 하는 거야? 나무토마한테 일을 하는데 이때 작용하는 힘이 뭐다? 얘가 얘한테 가하는 요 힘이 그냥 항상 마찰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서 요 값이 항상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추의 위치 에너지가 뭐 할수록 크면 클수록 추의 위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나무토막이 이동한 거리가 뭐 하는 거야? 더 많이 이제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실험은 뭘 알아보는 실험이냐면 추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나무토막이 뭐 한 거다? 나무토막이 얼마만큼 이동했냐? 그 이동 거리를 갖고 추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뭐 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 이 추가 1kg짜리 추를 갖고 내가 실험을 했더니 얘가 요만큼 높이에서 탁 떨어졌더니 나무토막을 1m 밀고 갔다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추의 질량을 2kg으로 바꾸면 추의 위치 에너지가 몇 배 커진 거니까 2배 커진 거지? 그럼 이동한 거리 몇 배 나와야 돼? 응? 그냥 추의 질량이 2배 커지면 추의 위치 에너지 식이 질량에다가 뭘 곱하는 값이니까 높이를 곱하는 값이니까 질량이 2배 커지니까 위치 에너지 2배 커졌으니까 이동한 거리 뭐하다? 이동한 거리 그냥 2배 늘어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또 이것도 추를 더 어디에서? 더 높은 위치에서 뭐 하는 거야? 떨어뜨린다고 쳐. 예를 들면 여기가 처음에 1m였는데 내가 요거를 4m 높이에서 떨어뜨려. 그럼 원래보다 높이가 몇 배 늘어났으니까 4배 늘어났으니까 나무토막이 이동한 거리가 4배 더 늘어난다. 알지? 그래서 그냥 실험 자체가 추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그 값을 나무토막이 이동한 거리를 갖고 이제 간접적으로 뭐 하는 거다? 간접적으로 그냥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번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1번이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토막을 밀어내는 뭘로 전환이 됐다? 1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1과 에너지 서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토막이 밀려간 거리는 추의 중력의 위치 에너지에 뭐 하는 거야? 비례하는 거야. 맞죠?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고 마찰력은 뭐 한다? 추의 위치 에너지하고 상관없이 항상 뭐 한다?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추의 낙하한 높이가 2배가 되는 거야. 그럼 추의 낙하한 높이가 2배가 되면 위치 에너지가 몇 배 됩니까?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나무토막 이동한 거리도 2배가 되지. 2분의 1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세요. 자, 8번을 보면 자, 질량이 10kg인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시계나 집어넣는데 속력을 꼭 뭐 해야 돼? 제곱을 해줘야 돼. 알았지? 준수가 듣고 있는 거지? 응? 아니라고? 그러니까 값을 넣으면 얼마에다가?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자 지금 문제에서 물체의 질량이 얼마니까? 10이죠. 그럼 10 곱하기 뭐 하는 거야? 5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나와? 5를 3번 곱하면 되니까 125고 단위는 뭐다? 줄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정지에 있는 물체에 10N의 힘을 작용해서 2m만큼 이동시켰다. 그럼 이랬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지 쓰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보통 시험 문제 내면 애들은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꾸 뭐 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을 해야 되는 강박관념 때문에
문제를 못 푼다고 이게. 그렇지? 보면 뭐는 있어? 질량은 근데 뭐가 없어? 속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런 논리로 푸는 게 아니고 WT한테 뭐를 했더니 일을 하잖아. 그럼 일을 했더니 뭐가 생기는 거야? 움직이니까 무슨 에너지 생긴다? 운동 에너지가 생겨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준 일의 양이 지금 얼마야? 해준 일의 양이 10N에 벌써 몇 미터 갔어? 2m 간 거잖아. 그럼 해준 일의 양이 얼마 나오니까? 20줄이 나오니까 결국엔 운동 에너지도 몇 줄이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도 20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이걸 좀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냐면, 그래서 이 문제를 2m 이동했을 때 속력이 얼마야?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달라요. 알지?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의 양이 얼마인데? 20줄인데 20줄의 일을 했더니 운동에너지가 얼마가 생긴 거야? 20줄이 생긴 거잖아. 그럼 이때는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운동에너지 20줄이 생겼으니까 운동에너지의 식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이 값이 뭐랑 똑같은 거야? 2분의 1 곱하기, 자, 물체의 질량 얼마니까? 4죠? 그럼 4 곱하기 뭐의 제곱이다? V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니까 뭐 이게 날리고 정리하시면 따라서 V 제곱이 얼마가 돼? 10이지. 그럼 V 제곱이 10이니까 V는 얼마다? 루트 10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절대로 중학교 과학에서 루트가 뭐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를 내면 루트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곱수만 내게 돼. 제곱수. 이런 값은 수능에나 루트가 나오지. 무슨 중학교 과학에 루트 쓴 값이 어떻게 돼?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m 높이에서 질량이 0.1kg인 공이 자유낙하를 했다. 그럼 공이 10m를 낙하했을 때 운동에너지는 몇 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지? 운동에너지 몇 줄이냐. 그럼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문제니까 몇 개가 값이 똑같은 거야? 3개가 값이 똑같아. 3개가. 알지? 3개가 똑같아서 첫 번째 뭐다? 감소한 무슨 에너지? 떨어지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 그럼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뭐가 생기는 거야? 운동 에너지니까 증가한 운동 에너지. 요게 되고, 그럼 증가한 운동 에너지랑 똑같은 거는 뭐다? 중력이 물체한테 뭐다? 한 2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같은 값이야. 그럼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딱 봤을 때 0.1kg의 물체가 몇 미터 높이에 있으니까 10m 높이에 있었잖아. 처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위치 에너지를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겠지. 왜? 0.1 곱하기 10 곱하기 몇을 하면 돼? 앞에다 몇을 곱해줘야 돼? 9.8을 곱해주면 돼. 그럼 요 값이 1이니까 따라서 얼마야? 위치 에너지가 9.8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9.8줄의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게 다 주는 거잖아.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9.8이니까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9.8이고, 다른 말로 바꾸면 중력이 물체한테 한 일도 9.8이다. 이렇게 나와. 그죠? 그래서 답은 운동 에너지가 얼마예요? 물어봤으니까 얼마다? 9.8줄이다. 그럼 이것도 역시 또 문제를 바꿔서, 그러면 지면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지면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얼마예요? 그러면 이게 9.8이 운동 에너지니까 이게 2분의 뭐 곱하기 1 곱하기 0.1 곱하기 뭐다? V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지. 되죠? 그럼 이제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면 얼마고? 98이고 98에다 몇을 곱해? 1 곱하면 얼마가 되니까? 196이 뭐가 되는 거야? V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냐? 그럼 이건 몇이야? 제곱수니까 196. 14. 그러면 얘는 지면에 있을 때 V의 속력이 얼마예요? 라고 14 미터 퍼 세크야. 이렇게 문제가 바뀔 수 있다.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표현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탐구 A번하고 탐구 B번인데 이게 별로 투자할 게 없는 얘기여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이제 내신 숙식 문제가 있거든. 그냥 내신 숙식 문제에서 한 몇 개만 딱 풀고 이제 문제 풀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너무 계속 수업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개 할 게 뭐가 있어서 어디를 보시냐면 뒤에를 봐요. 뒤에 운동 에너지 이거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4번 볼게요. 14,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7. 자, 요 세 개만 딱 4개 풀어야 되네. 4개 풀어야 돼. 맞지? 14, 15, 17, 18. 그래서 먼저 이제 14번 문제. 14번 문제도 뭐 내신 시험 문제 풀면 거의 꼭 나오겠죠. 그래서 14번 보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뭐냐면 승용차하고 버스예요. 그래서 승용차하고 버스인데 뭘 비교하라는 거니까 운동에너지 비교하니까 어차피 운동에너지 비교하려면 여기서 봤듯이 뭐가 있어야 돼? 질량이랑 속력을 비교해야 되는데 속력은 반드시 뭘 한다? 제곱을 해서 비교하라. 그렇죠? 그럼 문제 보시면 승용차의 질량은 버스의 2분의 1이에요. 그것도 멍청하게 승용차 질량은 버스의 2분의 1이니까 얘를 2분의 1하고 1 하면 그건 갱신이야. 아니 귀찮잖아 그게 더. 그러니까 승용차의 질량이 버스의 질량이 2분의 1 할 때 그냥 승용차의 질량을 1로 놓으면 버스의 질량이 몇이 되는 거야? 그냥 뭐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 대충 간단하게 풀어야죠. 자, 그 다음에 승용차의 속력은 버스의 몇 배래? 4배니까 승용차의 속력을 4라고 하면 버스의 속력은 몇이야? 4배니까 1이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무슨 에너지 비교해야 됩니까? 운동 에너지 비교해야 되니까 그냥 하면 안 되고 속력을 제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두 개를 곱해서 비교하라. 물론 이제 앞에 2분의 1 해야 되는데 어차피 비교하는 건 2분의 1은 똑같이 나오니까 뭐 쓸 필요는 없겠지. 그죠? 그럼 얘는 몇이 나오고 곱하면 16, 얘는 곱하면 몇이 나올까? 2가 나오니까 따라서 얘네 둘의 운동에너지 값은 몇 대 몇이다? 8대 1이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나오니까 대신에 운동에너지 비교하는 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좀 표현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물체의 운동에너지하고 질량하고 속력의 관계를 표현해버렸잖아. 알았지? 물체의 운동에너지하고 질량하고 속력의 관계인데, 자, 다시 써보면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뭐야?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 그래프로 치면 3개가 나와요. 3개가. 알았죠? 3개가 나와야 돼서 자, 각각 하나씩 해볼게요. Y축 값은 다 운동에너지 2K, 2K 이렇게 쓰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요 X축에 뭐가 들어오냐인데 여기가 질량으로 들어오는 경우, 여기가 속력으로 들어오는 경우, 여기가 속력의 제곱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3개 나오죠. 그러면 잘 보시면 질량과 운동에너지잖아. 그럼 질량과 운동에너지 그냥 뭐야? 비례식. 얘 커지면 그냥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례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속력의 제곱하고 운동에너지가 또 무슨 관계야? 속력의 제곱한 거랑 운동에너지 또 무슨 관계다? 비례죠. 그냥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냥 속력하고는 무슨 관계냐고 제곱 비례지. 그지? 그럼 제곱 비례니까 만약에 속력하고 관련해서 시험이 나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래프로 나오면 이렇게 3개로 나와서 얘가 제일 중심이 되겠지. 뭐로 나오면? 그냥 속력으로 나오면 이런 식의 그래프다. 됐죠? 구분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모르는 거 몇 개만 모르라 했으니까 2개만 모르라 했으니까 1번하고 몇 번이 있어? 4번이 있어. 4번. 그죠? 1번, 4번. 나머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뭐 하냐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두 개만 더 할게요. 자, 17번 보면, 자, 책상 메뉴에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래. 그래서 책상 메뉴에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수레의 질량과 속력을 다르게 하면서 나무 토막과 뭐 하는 거야? 충돌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래서 표는 수레의 질량과 속력에 따른 나무 토막이 뭐 한다? 밀려난 거리를 나타낸다. 그죠? 그럼 이것도 내용이 아까 거랑 똑같은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뭐가 있다? 수레가 있어. 그리고 뭐가 있냐면 나무 토막이 있어. 그럼 수레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냐면 움직이니까 수레가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레가 이렇게 다가와서 여기 나무 토막이 있으면 나무 토막을 이제 부딪힌 다음에 결국 수레가 뭐 하겠어? 멈출 거 아니야. 그럼 수레가 결국은 나무 토막한테 뭐 하는 거다? 나무 토막한테 뭘 하는 거야? 일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수레가 나무 토막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이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뭐 하는 거야? 줄어든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양만큼 뭐 한다? 나무 토막에 일을 하는 건데 일은 어차피 뭐 곱하기 뭐니까 일은 힘 곱하기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이 때문에 수레가 움직여서 나무 토막한테 부딪힐 때 이 주는 힘은 무슨 힘이랑 똑같으면 되는 거야? 아까랑 똑같으니까 그냥 마찰력 알았지? 그냥 마찰력이랑 똑같아. 그래서 수레가 얼마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수레가 운동 에너지 줄어드는 게 이 마찰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값은 항상 일정. 그럼 이 값은 항상 일정한 거기 때문에 결국 아까랑 똑같이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가 수레의 운동 에너지 뭐하고 비례하는 거야? 감소하는 양하고 비례하는 거야. 개념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수레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나무 토막이 뭐한 거로? 이동한 거리를 갖고 대신 표현하는 거죠. 대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자료가 M과 V와 뭐가 있다? S가 있는 거 이렇게. 알죠? M은 수레의 뭐고 질량이고 V는 수레의 속력이고 S가 뭐가 되냐면 나무 토막이 뭐 하는 거다? 나무 토막이 밀려나서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실험하는 사람이 수레를 2에 했더니 2를 갖고 2에 4를 했더니 모르고 그 다음에 4에 나를 했더니 16이고 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그냥 비교만 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처음에가 수레의 질량이 2야. 그리고 수레의 속력이 뭐다? 2지. 그죠? 수레의 질량이 2고 수레의 속력이 2야. 근데 운동에너지식은 그냥 속력을 쓰는 게 아니고 속력을 뭘 해야 돼? 속력을 꼭 제곱을 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자료를 볼 때도 그냥 속력을 보시면 안 되고 속력을 제곱한 걸 생각해야 돼. 제곱. 속력을 제곱한 걸 생각하니까 2에 제곱해서 4를 생각해야 되고 얘는 4에 제곱해서 몇을 생각해야 돼? 16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거 보면 첫 번째 거는 수레가 질량 2에 속력이 2니까 2에 제곱하니까 4잖아. 그러니까 결국 2 곱하기 4 하니까 값이 여기다 써보면 몇이 됐을 때 8이 됐을 때 몇 cm 밀려간 거다? 2가 밀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두 번째는 수레의 속력을 몇 배를 증가시켜서 2배를 증가시키면 제곱하면 뭐야? 16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2와 16을 곱하면 뭐야? 32가 나오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에 비해서 수레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몇 배 커졌기 때문에 4배 커졌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4배 커지면 일하는 값도 4배 커지니까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도 4배 커져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야? 8m가 아니고 이런 느낌이야. 8m가 아니고 8cm지. 그죠? cm니까 이게 2cm면
얘는 뭐한다? 얘는 8cm가 써요. 요런 느낌인 거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자 얘네 둘을 비교해 본 거야. 얘는 둘을 비교해 보면 요건 8cm 같고 여기 16cm 같은데 잘 보시면 질량이 몇 배 됐다? 2배 커진 상태지. 알았지? 그럼 질량이 2배 커진 상태인데 운동 에너지가 몇 배 커졌어? 운동 에너지가 2배 커진 거지? 그러면 결국은 속력은 뭐 하다는 뜻이야? 같죠? 그잖아. 이미 질량이 2배 커진 걸 갖고 이동한 거리가 2배 커졌기 때문에 질량이 2배 커진 거 갖고 운동 에너지가 2배 큰 게 이미 여기 반영이 됐으니까 얘 질량은 얼마다? 얘 질량은 그냥 4다. 아니 속력은 그냥 4다. 이렇게 똑같은 속력을 하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17번도 내신 시험 문제 풀면 이제 꼭 나오기 때문에 가하고 나의 알맞은 값을 옳게 쓰시오라 했으니까 가는 뭐고 8cm고 나는 얼마다? 얘랑 속력이 같은 4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그냥 속력이 아니고 속력을 뭐하보다 제곱한다. 그걸 갖고 이동 거리를 계산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8번. 자, 18번 보면 이거 탐구 B번에 있는 내용이어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플라스틱 간 위쪽에서 100g짜리 쇠구슬을 떨어뜨리고 아래에서 뭐 하냐면 속력을 측정을 하래. 그러니까 이게 실험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관을 준비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관을 준비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추를 이렇게 땅 하고 뭐 하는 거야? 떨어뜨렸을 때 추가 어떤 특정한 지점을 뭐 하는 거야? 특정한 지점을 지날 때 뭐 한다? 특정한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을 재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물체가 특정한 지점을 이렇게 싹 지나는 그 순간에 속력을 바로 재는 방법은 뭐야? 거의 불가능해. 예를 들면 과속 카메라 있잖아. 과속 카메라가 그 카메라 바로 앞을 지나갈 때 카메라의 속력을 재는 게 뭐야? 아니야. 잴 수 없어. 그렇지? 응? 없어. 그래서 항상 뭐 하는 거냐면 만약에 여기에 과속 카메라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그렇죠? 그럼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과속 카메라가 뭘 측정하는 거냐면 과속 카메라가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미터 떨어지는 지점을 선정을 해놔서 차가 여기를 뭐 하는 거야? 차가 여기를 순간적으로 싹 지나가잖아. 그럼 순간적으로 지나갈 때 요까지 오는 무슨 속력을 재는 거냐면 평균 속력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속력이 특정한 값 이상을 넘어가면 과속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기서 추를 뭐 한다? 여기서 추를 이렇게 떨어뜨리잖아. 그럼 추를 떨어뜨리면 요 거리를 뭐 하는 거야? 요 거리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뭘 재서? 시간을 재서 저 추가 여기를 지났을 때에 뭐다? 속력을 직접 재는 건 아니고 평균 속력을 재서 그 평균 속력을 활용해서 뭘 측정하는 거냐면 중력이 한 일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쇠구슬을 플라스틱 관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아래쪽에 뭐 하는 거야? 아래쪽에 속력을 측정하는 장치가 있다는데 엄밀히 치면 이 속력을 측정하는 장치가 평균적인 속력을 재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게 떨어질 때 얘가 다른 속력으로 이동할수록 뭐야? 평균 속력이 크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누가 일을 하는 거야? 중력이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럼 그 중력이 일한 만큼이 저 추의 뭐가 되는 거다? 추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다. 라는 걸 측정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지 1번을 보시면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에 중력이 쇠구슬한테 뭐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빨라지는 거지.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중력이 한 일의 양만큼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가 뭐야? 늘어나는 거지. 그죠? 중력이 일한 만큼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 늘어나고 만약에 쇠구슬이 낙하한 거리가 1m래. 그럼 쇠구슬이 낙하한 거리가 1m. 그럼 지금 몇 g짜리냐면 100g짜리란 말이야. 그럼 100g짜리니까 질량을 치면 얼마다? 0.1kg잖아. 그럼 질량 0.1kg짜리가 몇 미터 떨어졌어? 자, 1m 낙하했어요. 그럼 아까 했듯이 3개의 값이 똑같잖아. 쉬웠네. 3개의 값이 똑같으니까 예를 들면은 제 감소한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의 에너지가 되고 그게 곧 중력이 한 일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뭐에다가 9.8에다가 얼마에다가 0.1에다가 몇을 곱하면 돼? 1을 곱하면 이게 원래 저 지점에서 갖고 있었던 중력이라는 위치에니까 그 감소한 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1m 거리에서 낙하하는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다? 저거 산수하시면 되니까 0.98G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4번에 만약에 200g짜리 쇠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아래에서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 몇 배냐 했으니까 200g이니까 그냥 질량만 몇 배를 했으니까 질량만 2배 했으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 몇 배 되겠어? 원래 2배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만약에 200g짜리 쇠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아래에서 쇠구슬의 속력이 몇 배가 돼요? 라고 했을 때 속력이 몇 배가 됐다는 거 의미는 잘 생각하면 운동 에너지가 몇 배가 됐어? 운동 에너지가 2배 된 거지. 그럼 속력은 몇 배 된 거야? 요새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질량을 내가 몇 배에서 질량을 2배에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원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원래보다 2배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운동 에너지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뭐가 되니까? 속력의 제곱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물체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야. 질량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에너지 값만 몇 배 커졌다. 운동에너지 값이 2배 커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 식에 의해서 운동에너지 값이 2배 커졌다는 건 속력은 몇 배 커진 거냐고. 속력은 루트 2배 커진 거죠. 그잖아. 속력이 루트 2배라고 해야지. 그거 제곱해야지 몇 배가 나와? 제곱해야지 2배가 나와. 그죠? 속력이 2배 커진 건 아니고 운동에너지가 2배 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있죠? 그다음 시간 좀 남았으니까 이제 거기 앞으로 와서 118페이지 어차피 숙제 나갈 거니까 118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하고 숙제는 어디까지 숙제냐면 그 뒤에 있는 단어 평가 있잖아. 126페이지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희연아 너도 아직 안 들었냐 이거 앞에? 응. 다음 시간에 다 들어서 숙제 좀 해보면 돼.